네.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는 문재인 씨는 도대체 언제까지 죽은 사람들만 이름을 팔아서 정권 연정을 획책하려는 건지 그게 난 참으로 궁금합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잘하면은 죽어든 생물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정치를 잘못하면 멀쩡히 살았던 생물도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면은 국민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를 잘하면은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 다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씨는 집권 2년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2년 됐네요. 근데 지금까지 온 나라를 전부 다 들쑤셔놓고 적폐청산이라는 이거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맨 죽은 사람 가지고만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 이용해서 정권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문재인과 그리고 이 정부 여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18 희생자들은 왜 죽었으며 누가 개입돼서 누가 일으킨 변란인가? 또 끊임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의구심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와 좌파 독재들은 이걸 그냥 무조건 덮고 국민들은 찍소리 말아라 라고 하는 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꼭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국가 전복의 범죄자들 취급하듯이 홍위병들 같이 그냥 떼거리로 달려나와서 온통 분탕질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인민재판으로 그냥 아주 갈기갈기 찢듯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난 이런 걸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하라고 하는 데는 입 싹 닫고 한마디도 이런 방법 대답도 않고 무조건 그 5.18은 성역화만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가짜들의 향이 안에 무엇 때문에 혈세를 거기다 낭비를 해야 됩니까? 나는 5.18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그 유족들 그리고 그 부상당한 분들 그분들을 난 폄훼하려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 유공자로 대우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자손들은 그만한 혜택도 누려서 또 10% 가산점 준다는 거 그것도 난 거기까지는 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간에 들리는 대로 사기꾼들 같은 이 정치꾼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가짜 유공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자고 그거 밝히자고 했다면 뭐라고 꼭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나한테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고 이제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밝힐 걸 밝히자 이거예요. 내가 5.18을 폄훼한 것도 아닙니다. 그 유족들을 내가 폄훼한 것도 아닙니다. 그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난 절대로 폄훼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속에 들을 때는 가짜 유공자들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5.18 유공자가 됐더라.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마땅히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가운데서는 실제 당사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뭐 난리납니다. 아니 5.18이 무슨 이 나라의 무슨 성역입니까 그게? 에? 나는 광주의 시민들을 난 절대로 욕되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막지는데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도 난리 벌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에? 이건 완전히 무슨 얘기 한마디면 홍위병같이 떼거리로 덤벼가지고 난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왕 말이 난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5.18 가짜 유공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지불됐던 국고 이걸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 환수하지 않고는 국민을 통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구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의심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데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이거예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한테 인민재판하듯이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난 좋습니다. 여기 세월호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세월호 학생들 죽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죽였습니까? 왜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못 잡아먹어서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때 그럼 그 당시에 세월호가 전복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잠수복이라도 입고 들어가서 걔들 구출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씨 당신은 그동안 밀양 화재 사건서부터 크고 작은 화재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1.25 전번에 고성의 산불 강원도 일대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될 때 그럼 당신은 그동안 5시간 일했는데 그동안 당신은 뭐 했었어? 당신이 뛰어가서 소방대원 복장을 그 소방복을 입고 가서 직접 불 꺼야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럼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걔들 건져냈어야 되고 그럼 세월호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전복시킨 겁니까? 그럼 산불은 누가 그렇게 화를 타두고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문재인 씨 당신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청해진이라고는 그 해운회사 변호를 누가 담당했어요? 당신이 담당해가지고 청해진 그 회사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1,몇백억 그걸 그때 국고로 환수했어야 되는데 그걸 탕감시켜준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세월호가 전복된 게 누구 때문에 전복된 거예요?
청해진인가 청해운인가 그 회사가 애초에 다 쓰러져가는 거지. 그걸 살려준 사람이 당신이라면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월호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운 어린 학생들 수백 명이 저렇게 수장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책임 어떻게 당신은 쏙 빠지고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열불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세월호에 그 유가족들 그 편에 붙어서 가장 자기들이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가족들을 가까이서 가장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그런 데서 그래야죠. 세월호 이 노란 리봉 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어린애들, 난 여기서 분명히 얘기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리고 세월호에 그 희생된 어린 학생들, 희생자들 난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하는 일 보라고요. 지금 5년 동안이나 여태까지 지금 세월호 이 노란 리봉 달고 이러고 있습니다. 에? 아니 노란 리봉 달고 5년씩이나 이럴 수가 있어요. 한번 다 물어봅시다. 자기네들 부모님 상당했을 때 5년씩이나 탈상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5년씩이나 콕하면서 탈상하지 않은 정치인들 한 번 내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고을에서 그 사람한테 가장 최고의 효자상을 주었을 겁니다. 어린 학생들 문제로 자기들이 왜 그렇게 날뛰어? 왜? 그래서 세월호에 이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국민도 아니야 이건. 그런 식으로 선동해가니까 이 나라가 국민 총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 남남 갈등 만들어 놓고 전부 갈등 만들어 놓고 전부 그냥 밖으랑 전부 갈아엎듯이 전부 다 적폐청산이라는 걸로 덮어 씌워서 이렇게 해서는 결코 문재인 씨도 앞으로 큰일 납니다. 내가 장담컨대 이런 일은 결코 우리 대통령이라고는 문재인 씨 당신에게는 절대로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이빨 소리를 한다면은 세월호 학생들 그 안타까운 죽음이야 난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사건이야말로 일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꾼들이 거기에다가 올인을 해가지고 나라 국로를 그쪽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도 이제 눈이 뜰 때가 돼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여러분들은 진짜 이 좌파 정권이 하는 일 때문에 당신들은 조금 이득을 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면 어린 애기들의 이 죽음이 솔직히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이 전부 같이 울어주며 같이 가슴팍에 안아서 내 자식 안고 울듯이 국민들은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억 12억, 8억, 하여튼 이런 그 보상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10억 전후 준다고 그 자식하고 그 돈으로 바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할 대로 해줬습니다. 이제들 그만 좀 봅시다. 세월호에 묻혀서 이제 이 나라가 전부 맨날 고자리고 대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유가족들도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려고 별별 얘기를 다 한다지만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씨,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다가 천안함 폭침으로 46용사가 희생됐어요. 그들에게 당신 뭐 해줬어? 서해 교전이 있었어요. 그때 희생된 우리 해군 장병들에게 뭘 해줬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어. 그때 희생당한 분들에게 당신 뭐 해줬어? 그래서 서해 수호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 당신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서부터 이러고서 무슨 국민을 위한 그런 허울 좋은 소리 하지를 말아요. 난 이러고 화가 있는 대로 합니다. 그럼 천안함 폭침서부터 한번 그들에게 해준 게 뭐 있으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이제 보훈병원 6.25 때 전사를 입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은 완전히 이제 지금 식물인간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뭐 해줬어? 6.25 참전용사들한테 뭘 해줬고,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들에게 당신 뭐 해줬어? 문재인 씨, 당신은 베트남 가가지고 양민 학살을 베트남에 가서 사과했어. 대한민국 국군들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런 뜻으로 사과했다. 우리는 자유수호를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총칼 들고 싸우고 내 옆에서 자던 전우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우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붙들게 안고 얼마나 울며 얼마나 가슴 쳤는지 아십니까? 이 전우애를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들은 이 나라 자유 수호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친다고 그 전쟁에 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인자예요. 양면 학살하는 사람이야. 파월 장병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당신 우리한테 뭘 해주겠어요? 예? 각종 무슨 사건 사고만 생기면 그냥 퍼다주고 심지어 여기 구청에서 일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루에 그들이 돈이 얼마씩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얼마 주느냐? 파월 장병한테 30만 원 줍니다. 30만 원. 예? 세월호 학생들에겐 8억, 9억, 10억, 12억. 그러면서 천안함 용사들한테 얼마 줬느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밖에 못 줬어요. 어떤 놈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놈이 나라를 위해서 총칼 들고 싸우겠어. 이러니까 군대도 지금 아주 완전히, 내가 목사가 좀 심한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군대도 개판됐어요. 아이, 참.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 날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도 코빼기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나라를 해치려고 국가를 해치려고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파월 장병만 해도 그래요. 파월 국가유공자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90%는 국가로 들어갔어요. 우리한테 10%만 들어왔어요. 그 돈 가지고 지금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데 초석이 됐습니다. 포항제철도. 그렇죠. 우리가 그때 무슨 돈이 있었어? 어?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몇 킬로냐? 428km, 428억으로 그걸 최단기간에 고속도로를 놓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속에 빛나는 경제 부흥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정부에 당시 한번 보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그들이 기려준 적이 있습니까? 예? 기억이 없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의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무슨 기념관을 세운다고 난리 버립니다. 김대중 컨벤션 홀서부터 김대중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 이거는 당신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인간들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타지 마라. 당신들은 경부고속도로 탈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 씨, 당신도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정신이라면 당신도 이제 양산 내려갈 때 구도로로만 한번 달려봐봐. 이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대단하구나. 그때서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도록 초석을 만들어준 그 박정희 대통령, 왜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전자에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깎아내리고, 그리고 문재인 씨는 지금 아주 일생일대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탈원전이야, 탈원전. 아니, 탈원전 시켜놓고 우리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가는 원전 기술입니다. 이 고급 기술, 이거가 바로 한국 국민의 먹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버려버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태양광인지 뭔지 한답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산림 녹화 신경 썼고 산림 녹화를 아주 울창하게 해놨는데 이거 전부 다 깎아내리고 지금 전국 곳곳에 전부 이제 금년 여름 지나보세요. 홍수 한번 놔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는 얘기 이게 그대로 나올 때가 온다니까요. 탈원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돈만 몇 조, 몇십 조이지만 세계 이 원전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이 수백 조, 거기다가 그 관리비까지 수백 조 이상 되는 그 엄청난 먹거리, 이건 대한민국밖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이걸 갖다가 무참히 꺾어버리고 태양광 한답시고 우거진 산림을 싹 깎아버리고 보라고. 이제 이게 이 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문재인의 엄청난 사건으로 앞으로 부메랑이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죽은 사람 가지고, 네? 5.18
세월호, 백남기. 하여튼 맨날 죽은 사람까지. 근데 우리 우파에서도 2017년 3월 10일 날 우리 우파 애국 동지들이 4사람씩이나 죽었습니다. 이분들 그 현장에서 3월 10일 날 이분들이 돌아가신대. 누가 눈 하나 깜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차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경찰청장 사과했습니까? 그러나 백남기 씨한테는 사과했습니다. 국가가 사과한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 사과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백남기 씨 모양으로 밧줄을 잡아들여서 그냥 버스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막 유리창을 깨고 거기다가 물대포를 쏘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릅니다. 이 양 같은 이 순국 열사들, 애국 열사들이 죽어갔는데 누구 하나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해줬느냐고요. 죽은 사람만 지금 계속 들고 나와요. 아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장자연이까지 끌어들이네. 그래서 사기꾼으로 무슨 요즘 고발을 당했다고 그러던가? 그걸 윤지호라고 하는 연인, 이 연인 딱 등장시켜서, 그것도 대통령이 할 일이야, 이게. 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할 일이 무슨 그것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윤지호라고는 이 여인이, 사기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발당했어. 대통령 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나라 정치를 좀 이따구로 하고 있다고. 에휴, 참. 문재인 씨 지금 하는 거 보면 국민을 완전히 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 국회가 뒤죽박죽되고 난장판이 됐어요. 잘잘못은 누가 했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야당이, 힘없는 야당이 왜 풀어눕게 만들었냐고요. 자기들이 옛날에 독재 정권이라면서 한 거 할 때 자기들이 당해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러고서도 문재인 씨 당신 할 얘기가 있느냐고. 국민을 마치 돼지로 보는 것 같아. 그래, 국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별소리 다 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도 소용없어. 개새끼는 지저대도 기차는 간다라는 듯이 고장난 기관차가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거 그냥 내리막길을 그냥 정신없이 샥 아니 무슨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도 못 들어? 자기 편 아니 무언 미터? 자기들의 측근들의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여론조사 이거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금 이지가 만들어놨지 않느냐 이거요. 리얼미터. 무언 미터인지 난 몰라요. 하여튼 미터만 알아 난. 이따위로 하니까 국민들이 식상을 하는 거예요. 맨 죽은 사람만 가지고 들춰내고 이러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밥 주는 거 봤어요? 응? 사는 사람한테 밥 얻어먹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밥
어떻게 얻어먹어? 그러니까 중국 가서도 아니 국빈대우로 갔다는 사람이 홀만 먹고 왔잖아. 수행 기자는 그냥 얼굴 형태가 바뀔 정도로 얻어 터지고. 그래서 찍소리 한 번도 못하고. 수영 기자요? 예. 리모델 해갖고 왔죠. 리모델 해서. 이야, 세상. 이게, 아니, 시진핑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면장만 가도 시진핑이가 그때는 밥 사줄 정도로 인정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면석이가 중국을 가도 한국 써왔다면은, 셰셰니, 그러면서 그들은, 이거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랬던 대한민국을 어째서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라고는 대통령을 대접도 안 해가지고 홀만 먹게 해놓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아주 속상하고 저런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 나라 망신시키고 이 국격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저 오직 박근혜 대통령 하나 올가 넣어가지고 있는 대로.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입니까? 바보 같아서 촛불농단에 넘어가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지금 쾌재 부르지 마라. 반드시 당신이 그도 똑같은 방법 아니 그 몇십 배 되는 방법으로 당신도 당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몰라?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혈맹 미국을 보십시오. 아니 미국은 왜 그렇게 욕들을 해야 돼? 양키 고음 왜 찾아? 욕을 해가면서 세상에 미국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렇게 욕을 해야 되고 미국을 갖다가 배타시키고 그리고 친중 친북주의로만 나가니까 혈맹이라고는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기분 나쁘지. 난 이소부바에 난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두루미야 그 여우인가? 밥 먹는 거 봐봐. 세상에 아이고 참. 한국 왔을 때 미국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홀대를 하니까 좌파들 그거 하나 못 막았어? 한국 치안으로? 대통령, 미국 대통령 길을 막아. 그렇게 미국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또 뭐 벌컥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아니 세계 신문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얘기를 한 걸 그걸 뭐 아이고 과잉 충성하고 다음번에 투표할 때 그런 사람 전부 해주지 말아야 돼. 저런 손바닥 비비는 사람들이 해줘가지고 뭐 어디다가 쓸 거예요. 국민 살리는 일을 해야지. 참 내가 여담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고 하니까 기독교계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치권에 빌붙지 마세요. 그러던가? 정치권에 빌붙지 마세요. 정치에 끼지 마세요. 이렇게 하던가?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정치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정치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난 그런 실력도 없어요. 난 그런 걸 시켜준데도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치에 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노름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미국이라고는 우리 우방을 배신하고는 결코 이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빌붙어서 절대로 못 삽니다. 두고 보세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되지 못한 어떤 목사들은 마치 이게 공산주의가 되면 살 것 같이 여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월남이 폐마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세요. 제일 먼저 죽인 사람 누구예요? 맨날 분신자살하고 사이공 광장에 나와서 맨날 분신자살하던 그 대목꾼들, 그들 먼저 제일 먼저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류탄 터지고 뭐냐고 그냥 아이꼬이나 죽겠구나 해서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육지로 도망가고 배 타고 보트 피리피리 돼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10만 명 이상 바다에서 다 수장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 국민들이 죽어봐야 정신 차리려는지 나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는 6.25를 겪었습니다. 그 힘들다고는 외적 말기에 태어나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초골목비 생활을 전부 해서 이 나라가 잘 살아왔던 길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난 부르짖는 겁니다. 테러 위협을 당하면서도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다 목사님 다치면 어떡해요? 나는 월남전에서도 4번씩이나 죽을 고비 남기고 온 사람이 내 죽음이 뭘 그렇게 당해? 대단해? 그렇게 겁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잘 산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이슬과 같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80주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지. 목숨이 아까워서 정치권에 밀붙어서 나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야, 잡아들여서 감옥으로 집어넣는다면은 그 속에서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좌파 독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설로 세금 풀어서 별걸 다 해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썩 빠진 놈의 정신들이야 이게. 그런 사람들 가서 대통령 앞이라고 문비와 청감을 부르는 설교나 해지. 두고 보세요. 이제 정권이 우파로 싹 바뀝니다. 그럴 날이 옵니다. 머지않은 날에. 그때는 지금까지 문비와 청가 불렀던 그 목사들은 손바닥만한 이 명찰 여기다 탁 차고 VIP에서 제일 앞장 가서 거기 서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해바라기 목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좌파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적이다. 이걸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나라가 이경된 게 누구 책임이요? 기독교인들 책임입니다. 그중에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TV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걸 볼 때 막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가가지고도 세상에 미국 얘기 아까 하도 말했지만 미국을 그렇게 욕해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불려가가지고 1박 3일입니다. 1박 3일 동안 그 수십 시간을 거길 가서 자기 뭐 했어? 겨우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거 그 옆에서 구경하고 나온 거밖에 더 돼. 2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2분도 회담이 아니야. 예. 예? 2분 정도 면담밖에 더 하느냐고 그게. 그래 그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갔느냐. 그리고 미국 가서 10수조 이 무기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갔었어? 나는 아주 그런 문제, 우파 방송 중에 조우석 평론가가 있죠. 난 그 양반 하는 그 평론을 듣고 아주 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우파 유튜브는 제가 날마다 보고 있지만 밤새도록 봅니다, 아주. 여기 갖다 놓고 아주 들어 누워서 보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거 볼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일반 방송은 보지도 않아. 시력 상해요, 지금. 아직 그 무슨, 내가, 나이 80 다 돼가지고 무슨 이게 시력 상하면 어때, 까짓 거. 그런데, 나 이 KBS 이거 보지도 않아. 왜 강제로, 시청률은 왜 받아가, 왜?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재난방송도 하지 않던 사람이, 하지 않던 그 방송이 무엇 때문에 이걸 받아가느냐고. 이거 국민들이 이거 깨달아야 되고 야당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예? 그리고 미국 가서 그렇게 온갖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러고서도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지 그냥 아무 데서나 희죽희죽 웃네. 난 아주 얼굴이 웃겨서 내가 국민된 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조우석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건 다 한 사람 때문이라 했다. 이 나라 대통령이란 자 문재인 때문이란 거다. 이 나라 국가 위기, 사회 폭망, 경제 폭망 근본적인 원인 제공하는 사람은 문재인이라면서 깜냥도 안 되는 노무현의 가방 못지하던 자가 대통령이 된 뒤 나라가 이징이라는 것을 거의 매일매일 재확인하고 있다. 조우석 칼럼니스트가 이 평론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의 그 얘기에 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버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먹거리가 수십조, 수백조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혹독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된가 보라고.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또 총선에 가서 또 헬렐레 해가지고 또 그때 막 하모니설로 막 세금 걷어가지고 갖다 퍼주니까 좋아서 도장 찍어주니 선거판에 도장 찍어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개, 돼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때문에 문재인 씨는 이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부메랑으로 크게 맞을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내용이 얼마나 좋아. 기가 막히지. 이 말이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한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대 비리, 7대 비리, 여기에 연루된 자들은 장관 자리에 앉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국무총리에서부터 뭐 지금까지 내었던 모든 사람들 다 문제 투성했습니다. 최근에 임명한 사람들 보세요. 국회에서 뭐 보이콧을 놓든 말든 국회에서 뭐 반대가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임명했던 게 문재인 이것이다. 한 가지라도 약속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 신석월 목사는 딱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에게 난 인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하는 얘기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한 당신의 그 약속대로 이 나라 국민들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